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불행하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2007년 5월에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니콜라스 사르코지, 이 사람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대륙이 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전란에 휩싸였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고 마침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다시 발전을 시키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프랑스인들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다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라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사회 기반 시설들을 다 다시 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그 객관적인 질이라고 할까요? 부라고 할까요? 이런 부유함을 늘리면, 이런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원들을 늘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통령만 고민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질문이 우리랑은 별로 관련 없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보세요. 또 이미 보신 분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 윤덕수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시대, 이 한강의 기적시대 인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지를 보세요. 정말 이 독일 광부로 막 다녀오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또 영화에서는 그 장면 안 나오지만은 당시 분들은 잘 아시죠? 막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막 뛰시고, 아주 멀리 외국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붙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셨죠. 근데 그렇게 산 그 윤덕수의 그 마지막에 그 말년의 삶, 그게 과연 행복해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나태라는 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근면성실의 어떻게 보면 화신과 같은 인물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부를 이루었는데 그 마지막에 윤덕수의 삶이 행복해 보였는가? 또 사실 자식들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그 첫 장면이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이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와요. 윤덕수를 찾아와요. 근데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손자들, 손자 손녀들 이 윤덕수한테 맡겨놓고서 자기들끼리 여행 가잖아요. 그냥 그런 걸 이제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이거를 좀 지지해요. 경제 성장만으로, 경제 발전만으로는 행복이라는 커다란 그릇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왼쪽에 있는 네이션, 나라 이름들이죠. 여기 경제력 순위로 쭉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경제력 순위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주요하게 이제 살펴볼 나라들만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GD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 경제력 1위는 지금 미국. 그다음에 지금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도 있죠. 이스라엘, 뉴질랜드,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24위.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력 순위 GDP per capita 또는 GNI 또는 요즘엔 PPP라고 해서 구매력 순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2위, 뭐 23위, 뭐 24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한 세계 150개국 정도 조사하는 거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OECD에 속한 89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하여튼 150개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24위 정도예요. 24위, 23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24위면은 경제력 순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G20 경제력 순위에 드는 발전 순위 20위 안에 드는 나라들 모이는 그런 정상회담에 초대하냐 마냐 막 그런 것에 대한 거에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력이 굉장히 세계 거의 20위권에 이제 들어갈 정도 성장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경제력 순위 옆에 있는 것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일단 GDP per capita 바로 옆에 있는 Social Psychological Property, 이게 이제 사회 심리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의 욕구, 그러니까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5가지 기본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나라냐 그거예요. 5가지. 일단 자율성의 욕구.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거나 내 개인의 행동과 판단과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배움과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느냐. 또 존중의 욕구. 우리는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존중을 받았느냐. 또 유능성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 관계성의 욕구가 있죠. 근데 관계성의 욕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친구가 많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기에 처했거나, 이게 중요해요. 위기에 처했거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실제 도와줄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소셜, 그래서 서포트라고 할 수 있어요. 소셜 서포트. 사회적인 지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자율성의 욕구, 유능의 욕구, 존중의 욕구, 배움과 성장의 욕구, 이런 소속감, 어떤 사회적 지지, 관계성의 욕구, 이 5가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력 순위는 몇 위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24위죠? 근데 지금 바로 옆에 뭡니까? 사회심리적인 이 욕구 충족은 몇 위예요? 이거 OECD 89개국을 조사한 건데 89개국 중에 지금 83위예요. 거의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사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 고민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세요. 이 Self Anchoring Striving Scale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행복을 측정할 때 이게 사용하는 도구인데,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건 이제 삶의 질이라고도 부르는데, quality of life. 이거를 내 삶의 가능성, 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제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은 capacity,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인가? 이것도 사실은 지금 경제력 순위보다는 낮아요. 38위. 물론 이제 다른 행복, 아까 그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보다는 좀 낫네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38위에요, 세계. 또 세계 행복 보고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150개국 나라들 중에 50위에서 60위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역량, 자기 어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는 얘기죠. 근데 또 그 옆으로 가보시면 포지티브 필링 있죠. 긍정 명사요.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역시 경제력 순위보다 떨어져요. 58위. 그리고 이 low negative feelings, 부정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가, 어제 근심했거나 걱정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요런 질문에서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77위죠. 그러니까 뭡니까? 걱정, 근심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슬플 일 많았고요. 우울할 일 많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어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어제 화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력이 곧 행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잘 사는 거, 웰빙 또는 좋은 삶, 굿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예요. 예. 물론 경제력도 높지만 행복한 나라들이 있죠. 바로 위에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보면 경제력 순위 우리나라 비슷해요. 22위.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욕구 충족도 12위.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9위. 그리고 포지티브 필링은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로우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거 21위.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있는 거예요. 경제력 순위하고 행복이 영 딴판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있는 거고 예? 뉴질랜드처럼 경제력 순위하고 행복이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랑 또 비슷하게 경제력과 행복이 약간 딴판으로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도 월등하게 더 높은데 행복은 영 딴판이에요. 예.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사르코지 대통령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예. 또 동서양 가리지 않는 고민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만으로는 그래서 즉 경제성장만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연구입니다, 연구. 기존의 방식, GDP 접근법이라고 하죠. 국민소득 접근법. 국민소득 접근법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인의 대표로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이제 진행합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그래서 2008년 5월에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데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위한 측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국민소득으로는 이제 행복을 측정하기가 영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 웰빙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이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사람,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여기 참여하고요. 또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 또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유명하죠. 발전 경제학자로서 이 아주 이런 행복을 측정하는 거, 웰빙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행복에 대한 논의를 그래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아마르티아 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약간 관점을 전환하게 됐어요. 이제 GDP 접근법으로는 가선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출발점을 던져준 것이 그 논의를 던져준 거, 화두를 던져준 사람이 바로 아마르티아 센이거든요. 그리고 장폴 피투시. 사실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 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세 명이 주도해서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아까 2008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009년 11월, 12월, 요 11월쯤에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되는데, 그 보고서가 이제 2010년에 2009년 말에 보고서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대중들에게도 이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2010년에 그 보고서를 좀 책으로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책 제목이 바로 Mismeasuring Our Lives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으로 Why the GDP doesn't add up 이렇게 돼 있죠. Mismeasuring Our Lives,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었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왜 GDP는 더 이상 우리를 add up,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제목을 담고 있죠. 이 책이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근데 이건 약간 좀 화가 나요. 번역할 때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쓰려고 그러는 거는 뭐 마케팅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너무 좀 이 학술적인 보고서를 약간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제목이 약간 이상해요. GDP는 틀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의 번역본이. 그러니까 책 내용 자체, 번역은 나쁘지 않은데
제목을 너무 좀 원 제목하고 너무 다르게 해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제목을 했어요. 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 GDP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GDP가 우리 삶의 질에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미스 메저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을 GDP로만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 좀 잘못됐다. 다른 것도 봐야 돼.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삶의 어떤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돈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요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GDP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약간 기분 나빠요. 이렇게 좀 너무 왜곡을 할 때마다 약간 기분이 나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원서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미스 메저링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GDP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필요하죠. 1인당 국민소득 늘리는 거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요 이제 보고서에서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보고서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서두에 머리말에 있는 말입니다. What we measure shape what we collectively strive to pursue.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반대로 what we pursue, 우리가 뭔가 추구하기 시작했다면 determine, 그거는 뭔가 결정할 텐데 what we measure, 우리가 측정할 걸 결정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환점이 이제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GDP라는 것,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GDP per capita가 우리의 삶의 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측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돈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관점을 전환할 때가 됐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해요. 이제 돈 말고 GDP는 GDP만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이제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보기로 결심한 게 뭘 결정할 거냐? 그 다른 것들을 보려면은 그 다른 요소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측정할 건지가 결정될 거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뭘 측정하게 되냐면은 GDP per capita 이거를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GDP per capita 측정해야죠. 1인당 국민소득 측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측정하게 됐습니다. 뭐냐? 소셜 서포트라는 것도 이제 측정해요. 사회적인 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급한 상황일 때, 다급할 때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그다음 healthy life expectancy입니다. 여러분 그냥 life expectancy가 아니에요. 그냥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한 기대 수명입니다. 그냥 막 아파서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건요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고 아주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고 본 거죠. 그게 우리의 웰빙이니까. 소셜 서포트 이런 것도 웰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지지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건강하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덤, 어떤 자율성, to make life choice. 삶의 선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자율성의 욕구 이런 거 말씀드렸죠. 사회심리적 욕구 하면서. 그것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generosity. 어떤 그 나라에 되게 관대함이 있느냐. 기부를 많이 하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들이 잘 확립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로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perceptions of corruption, 부패 지수. 그 나라의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그 정부와 기업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반대로 보면은 신뢰도죠.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신뢰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사회, 공동체의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느냐, 또 이 안에는 어떤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소득의 불평등,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측정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2009년 말에 나온 이런 사르코지 위원회 보고서와 그 사르코지 위원회가 대중적인 책으로 나온 이 GDP는 왜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 Mismeasuring Our Lives.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에서 나온 논의를 기본으로 해서 마침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2012년 4월 1일에 첫 발간된 세계 행복 보고서, 바로 World Happiness Report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월 중에 발간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 요소들을 같이 다 측정해요. 우리의 일단 삶의 질, 이거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어떤 척도, 우리 삶이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은 삶인가, 아니면 우리 삶이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을,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삶인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아주 worst possible life다. 그럼 0점이에요. 우리의 가능성, 파서블하지 않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0점.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높은 쪽은 10점입니다. Best possible life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우리 삶의 가능성과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측정하고요. 이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을 또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빠지지 않는 거는 이제 GDP per capita. 요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GDP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측정한 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ocial support,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측정하고요. healthy life expectancy 측정하고, freedom 측정하고, generosity 측정하고, perception of corruption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 등등 이제 아직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는 걸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이 각 나라별로 이제 아까 말한 얼마나 내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인가 10점 만점을 측정한 것에 대한 점수대를 기록한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만큼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자체에서 뭐는 조금 구간이 넓고 뭐는 좀 구간이 적은데, 이 구간이 넓고 좁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또 신경 쓰기보다는 이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옳은 해석이에요. 다 공동 1등이에요. 뭐는 더 중요하고 뭐는 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 행복에는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세계 행복 보고서고요. 또 사르코지 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골고루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게 세계 행복 보고서 사르코지 위원회 보고서의 시사점이에요. 그리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가 있다거나 이런 논의는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고 뭐 관계는 덜 중요한 거냐? 아니죠. 그럼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건강은 덜 중요한 거냐? 아니잖아요. 건강이 그러면 제일 중요하고 자유는 좀 덜 중요하냐? 그럴 수 없잖아요. 다 공동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균형 있게 충족되는 삶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균형 있게 충족되는 삶이 그래서 좋은 삶인 거고, 그런 좋은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요. 행복, 자기개발, 기억, 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피쿠키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질문들 중에서 선정해서 또 이렇게 행복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